네, 기업 소개팅 오늘은 건설 리츠 커버하시는 김선미 연구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연구원님, 어떻게 된 거죠?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는 너드남이 좋다고 하시더니 오늘 그 주제를 제가 미리 보니까 이 꽈대 오빠가 좋다? 이런 정반대 얘기를 좀 하고 계세요. 꽈대 오빠는 완전히 너드남과 이미지가 반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너드남이라면 언제나 안정감을 주는 너드남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여자라면 누구나 모든 면에서 잘 나가고 그리고 저를 잘 이끌어줄 것 같은 남자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로망을 좀 생각을 하다가 이제 꽈대 오빠를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데에서 뭔가 리더 위치에 있는 꽈대 오빠가 항상 좀 매력적이다, 로망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오늘 저희가 상장 리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도 이 상장 리츠계의 꽈대 오빠입니까? 네, 맞습니다. 상장 리츠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꽈대 오빠 같은 신한알파 리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츠 소개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개팅 말고 꽈대 오빠랑 CC할게요 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신한 알파 리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리츠는 처음 다뤄보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뭐 건설사나 기업과는 조금 사업 구조나 이런 게 다를 것 같은데, 우리가 리츠를 볼 때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봐야 됩니까? 네, 그 리츠는 우선 기본적으로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고요. 그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을 간단하게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다수의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아서 부동산이나 부동산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한 이후에 거기서 받는 임대 수익을 모두 배당으로 90% 이상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상품을 이제 부동산 투자 상품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리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사들처럼 사업 부분을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거의 이제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리츠는 다양한 섹터 내에서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오피스 리츠나 아니면 물류센터 아니면 리테일 자산, 이렇게 이제 사업 부분을 자산의 섹터별로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신한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에 집중하는 리츠이기 때문에 이제 오피스로 하나로만 좀 구분이 되고요. 그 안에서 굳이 이제 구분을 해보자고 하면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부분이랑 또 자리츠를 통해서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일반 기업과 이제 비교를 좀 하면 이해가 더욱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기업의 뭐 실적이랄까요? 이런 역사를 좀 살펴보더라도 일반 기업은 이제 사업부 간의 뭐 매출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고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좌우가 된다면은, 이 기업은 그러면은 뭐 자산을 실제로 뭐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임대 수익도 바뀌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초반에 그 자산이 어떤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자산에서 어떤 임대 수익이 어느 비중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시는 사업 부분별 자산비 영업 수익의 비중을 제가 사업 부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자산별로의 이 자산의 크기 비중과 그다음에 영업 수익의 비중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판교 크래프톤이 가장 첫 번째 자산이었고 비중이 좀 큰 편이고요. 영업수익 내에서는 비중이 더 큽니다. 여기가 이제 거의 70% 육박할 정도로 전체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큰 대표적인 자산이고, 그 이후에 추가로 편입된 자산들은 규모가 좀 작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적도 좀 나타났고, 그리고 뭐 자산별로도 이렇게 변화가 나타났던 셈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리츠 기업을 볼 때 뭐 실적의 키 드라이버 아니면 주가를 뭐 견인할 만한 키 드라이버는 어디서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리츠의 키 드라이버는 우선 주가를 설명을 할 때 전에 건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주가가, 저희는 가격이 딱 구분이 되는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DPS 곱하기 멀티플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DPS는 이제 주당 배당금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영업수익의 90%를 그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배당 가능수익, 영업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임대 공실률이 가장 기본이고요. 거기서 이제 기존에 계약을 했었던 임대료로 성장을 하는 게 이제 기본 구성이고요. 거기에 이제 금융 비용이 되게 중요한 변수를 차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임대 수익에서 그 외에 기타 비용들은 관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별로 비중이 크지 않지만 이제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자산을 사기 위해서 차입했었던 차입금에서 나오는 금융 비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전체 영업 수익에서 거의 한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신한알파 리츠는 좀 크기 때문에 이제 이 금융 비용이 좀 중요한 변수로 DPS를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멀티플일 텐데요. 이 주가의 상승 여력과 상승 속도를 결정하는 거는 멀티플일 건데, 이 멀티플은 두 가지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자산의 성장성,
자산이 얼마나 꾸준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는지가 이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자산을 사는 방법, 그래서 레버리지, 부채 비율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해 주시죠.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가 잘 적절하게 조화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 회사의 DPS는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나올 텐데요.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DPS가 기존의 이제 신한알파리츠는 원래 예상했었던 DPS가 있는데 실제로 지급이 된 DPS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멀티플 프리미엄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결국 주가의 높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가볼게요. 이 과대 오빠라고 신한 알파리치를 표현을 해주셨는데 빵 터지시네요. 저희가 같이 정한 제목인데 좀 창피하신가 봐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신한 알파리치가 그러면은 이 상장 리츠계의 과대 오빠인 이유 왜 제일 잘 나간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실제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첫 번째로는 자산의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 신한알파리츠가 자산을 매입하는 것들이 거의 매년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왔었고요. 네. 초반에는 2개의 자산으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7개의 자산, 2번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모집을 해서 이제 자산을 사온 모습들이 보이는데 사실 여기에서 아까 제가 레버리지를 활용한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한알파리츠는 다른 회사들보다 더 먼저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면서 DPS 올리는 전략을 썼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일반적으로 리츠는 자산을 매입을 할 때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집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자산을 사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 돈은 모을 수 있지만 사실 그 부분으로 이 자산을 새로 추가를 해서 거기서 늘어나는 배당금 수익은 늘어난 주식수만큼 다시 희석이 되기 때문에 DPS 성장을 이끌어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사야 되는 그 금액보다 유증으로 조달하는 금액이 적어야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DPS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레버리지가 채워주는 거죠. 근데 이 레버리지는 자산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최근에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러면 그만큼 LTV, 그러니까 저희가 자산의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부채를 일으킬 수 있는지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 LTV가 개선이 되는 거죠. 자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나지 않아도 LTV가 개선되는 효과가 생기면서 다시 한번 더 부채를 더 일으킬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여력을 활용해서 다시 자산을 사고 그럼 그 자산의 가격이 또 오르면서 또다시 대출 여력이 생기고 이게 이제 선순환으로 작용을 하면서 자산을 계속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거를 굉장히 잘한 게 이제 신한알파리츠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되면서 멀티플도 높게 받고 DPS 성장도 20-30%씩 꾸준하게 나오는 것들이 사실 미국이나 일본의 리츠의 모습이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목표를 잡았겠지만 사실 따라갈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었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진했군요. 네, 근데 신한알파리츠가 제일 먼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고 실제로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산도 많이 커졌고 주가도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여쭙고 싶어요. 이게 상장 리츠잖아요. 근데 우리가 리츠 하면은 사모펀드도 많이 있고 비상장 리츠도 충분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장 리츠이기 때문에 이게 증시 전반의 그런 분위기와 좀 연동이 돼서 그게 오히려 좀 리스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좀 일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맞죠. 이렇게 리스크가 더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그 기회를 더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선 상장 리츠이기 때문에 우선 리츠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니까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자산이 어떤 거를 가지고 있냐가 가장 중요하긴 할 텐데 비상장 자산에 조금 더 먼저 실려져 있는 자산이 좀 싸게 산 자산이다 보니까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상장 리츠에 있어서의 장점은 말 그대로 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그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통해서 이제 얼마든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수익률을 확정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 상장 리츠의 주가가 좀 흔들리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같은 시기입니다.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라고 네네.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배당 수익률의 스프레드가 줄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리츠의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네. 많이들 생각을 하시지만 맞아요. 사실 리츠에서는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의 지속 가능한 지속 성장성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 자산을 지속적으로 잘 살려면 돈을 잘 모아야 되죠. 그럼 돈을 잘 모으려면 제가 레버리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기본은 유상증자, 네.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돈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오히려 성장주보다는 배당주, 안정적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오히려 주식 그 상장 리츠의 공모가 잘 된다고 하면 그 돈을 활용해서 오히려 지금 좋은 자산을 잘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자산 매입이 막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리츠도 주가가 괜찮았었던 편입니다. 소위 말, 네, 계속 국내도 얘기하시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뭐 인컴형 주식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좀 네, 맞습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소개팅이셨는데 오늘 소개팅은 좀 어떠셨어요? 네, 오늘 소개팅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소개팅은 늘 재밌으니까요. 주제도 오늘 충분히 재밌었고 그리고 내용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 소개팅에 한해서 앞으로 애프터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